여러분, 분명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잘 안 모이고 자꾸 새어나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자들이 1년에 딱 한 번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챙기는 날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날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지요. 바로 오늘 7월 23일입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인데요. 이날은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입니다. 양기가 가장 강하다는 것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1년 중 가장 세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한 양기를 제대로 받으면 하반기 금전 흐름이 확 트이는데 잘못 보내면 오히려 들어오려던 재물까지 꺾여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잣집에서는 이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돈복이 붙는지 대대로 자손에게 꼭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오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물론 행동까지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7월 23일 하루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아마 하반기 금전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단오는 음력 5월 5일인데요. 양의 수월수가 2번 겹치는 날입니다. 풍수에서는 양수가 겹치면 하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날이라고 보지요. 그 기운 중에서도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1년 중 이날 가장 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월 23일이면은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요. 상반기 동안 심어둔 돈복의 씨앗이 이 단오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반기는 씨를 뿌린 시간이고 단오부터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시간인 것이지요. 옛날 부잣집에서는 이날을 그냥 명절로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양기가 가장 센 시간에 맞춰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실천했지요. 그래서 대대로 재물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날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면 상반기에 쌓아둔 금전 흐름이 멈춰 버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 재물운의 출발점을 놓치는 것이지요. 부자가 되려면은 이 하루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날에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단오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드시면 양기가 가장 센 날에 오히려 재물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지요. 단오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너무 찬 음식입니다. 아이스크림, 빙수, 얼음 넣은 음료 이런 것들이지요. 7월 23일은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찬 것이 당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참으셔야 합니다. 양기가 1년 중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날인데 여기에 찬 기운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던 양기가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것이죠. 풍수에서 양기가 식는다는 것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꺼진다는 뜻입니다. 들어오려던 재물운이 문 앞에서 얼어붙어 버리는 것이지요. 1년 중 금전운을 가장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날인데 스스로 그 불씨를 꺼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23일 조심해 주셔야 하는 것은 밀가루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입니다. 라면, 빵 이런 것들이죠. 밀가루는 오행에서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습기라는 것은 무겁고 축축하게 아래로 내려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단오는 안기가 위로 치솟는 날인데 여기에 습한 음식을 잔뜩 넣으면 올라가려는 기운을 눌러버리는 것이지요. 물론 밀가루를 아예 안 드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하게 드시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날 하루만이라도라면 대신 쌀밥, 빵 대신 떡으로 바꿔보시는 것입니다.
가벼운 선택 하나가 눌려있던 금전 흐름을 다시 위로 띄워줍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날만큼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음식인데요. 바로 비린 음식입니다. 초밥, 생선구이 중에서도 비린내가 강한 것들이지요. 풍수에서 비린내라는 것은 양기를 흩는 대표적인 기운입니다. 양기가 한 곳에 모여야 재물운이 강해지는 것인데요. 비린내가 나는 순간 모여있던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지요. 돈복이 뭉쳐야 하는 날에 오히려 사방으로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특히 단오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하게 모이는 날이라 그만큼 흩어졌을 때 손실도 큰 것이지요. 평소에야 회 한 접시 드시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하필 이날 드시면 모처럼 꽉 차오른 금전운이 비린내 따라 새어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비린내 강한 생선은 피해 주시고요. 꼭 생선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비린내가 적은 흰살 생선을 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양기가 흩어지지 않고 재물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지요. 오는 23일에는 검은색 음식을 과하게 드시는 것을 꼭 피해 주세요. 예를 들면 짜장면, 먹물, 파스타 이런 것들이지요. 검은색은 오행에서 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단오의 양기는 화의 기운인데요. 수국화 즉 물이 불을 끄는 것이지요. 1년 중 가장 강한 불의 기운이 올라오는 날에 물의 기운을 잔뜩 집어넣으면 그 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검은색 음식이 평소에는 몸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만큼은 피해 주시는 것이지요. 짜장면 대신 비빔밥, 흑미밥 대신 흰쌀밥으로 바꿔보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양기를 살려주고 하반기 금전 흐름을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날 무엇을 먹어야 금전운이 올라갈까요? 지금부터는 단오에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기가 가장 센 날에 이것을 드시면 하반기 재물운이 제대로 붙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수리치떡입니다. 단오의 대표 절식이지요. 수리치떡은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드는 떡인데요. 이 둥근 바퀴 모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퀴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지요. 금전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끊이지 않는 재물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수리치 자체가 초록빛을 띠는데요. 초록은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는데 이 기운은 위로 자라는 기운이지요. 하반기 금전이 위로 쭉쭉 자라나 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통시장 떡집이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날 하나만 드셔도 하반기 금전 흐름이 바퀴처럼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떡 한 조각 꼭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앵두입니다. 앵두화채나 앵두편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앵두는 7월이 딱 제철이지요. 단오 시기에 가장 맛있게 익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앵두가 그냥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붉은색이라는 것은 양기와 재물을 상징하는 색이지요. 양기가 가장 센 날에 붉은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은 그 양기를 고스란히 몸에 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앵두는 크기가 작고 동글동글하지요. 작은 구슬이 모여 한 그릇을 이루는 모양인데요. 풍수에서는 작은 재물이 모여 큰 부자가 되는 형상이라고 봅니다. 돈복이라는 것이 한 번에 크게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서 커지는 것이지요. 앵두화채는 만들기도 쉽습니다. 앵두를 씻어서 꿀물이나 설탕물에 띄우면 그것이 화채인데요. 이 한 그릇이 하반기 금전운을 붉게 피워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23일 단오를 맞아 드시면 좋은 음식 바로 제오탕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임금님이 드시던 여름 보양 음료인데요. 단오가 되면 임금이 이것을 만들어 신하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음료였다는 것 자체가 부귀의 상징이지요. 이것을 단호에 마시면 부귀의 기운이 몸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원래 오매육 백단향의 사인 초과를 꿀에 개어 만드는 것인데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 구하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매실청을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매실도 7월이 제철이고 단맛이 나는데요. 이때 단맛이 재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단오 아침에 제호탕 한 잔이든 매실청 한 잔이든 천천히 드셔보시는 것입니다. 궁중의 부귀 기운이 하반기 금전 흐름을 열어줄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쑥이 들어가는 음식도 좋은데요. 특히 쑥차 같은 것도 좋습니다. 사실 오는 23일 단오에 쑥을 쓰는 이유는 다른 절기와 조금 다릅니다. 양기가 가장 센 날이라는 것은 좋은 기운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나쁜 기운, 즉 사기도 함께 활발해지는 날입니다. 이 사기가 들어오면 모처럼 차오른 재물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쑥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사기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약초입니다. 단오에 쑥을 쓰는 것은 돈복의 보호막을 치는 행위인 것이지요. 재물운이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어두되 나쁜 기운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쑥차 한 잔을 따뜻하게 드시면 몸 안쪽에서 보호막이 생기고요. 말린 쑥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가방이나 현관에 걸어두시면 집안 금전 흐름까지 지켜주는 것이지요. 마트나 한약방에서 말린 쑥을 사시면 간단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양기가 센 날 들어오는 돈은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은 막아내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공격만이 아니라 수비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이 행동을 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단오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시면 양기가 가장 센 날에 오히려 금전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낮 11시에서 1시 사이에 눕거나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를 오시라고 하는데요. 하루 중 양기가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단오 자체가 1년 중 양기 최강의 날인데 그 중에서도 오시는 양기가 정점을 찍는 순간이지요. 쉽게 말하면 1년 중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센 2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몸이 누워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기운이 정수리부터 들어오는 것인데 누워버리면 그 기운이 그냥 옆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운이 들어오려면 몸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1년 중 가장 강한 돈복이 내려오는 시간에 잠들어 버리면 그 복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물론 점심시간이라 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루 이 2시간만큼은 참으시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잠깐 걸으시든 창가에 앉아 계시든 침대에 눕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2시간이 하반기 금전 흐름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지요. 부자가 되려면 이 시간만큼은 꼭 깨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뾰족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 주세요. 손톱을 깎거나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까지 포함되지요. 양기라는 것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중 가장 크게 부풀어 오른 재물운의 풍선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뾰족한 것을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집에서 자르는 것은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머리는 양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양기가 가장 센 날에 그 양기가 모이는 부위를 잘라내 버리면 금전운의 안테나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손톱깎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은 풍수에서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인데요. 그 그릇의 끝을 날카로운 것으로 깎아내면 들어오려던 돈복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큰돈이 오가는 거래는 약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기가 가장 센 날이니까 오히려 큰돈을 움직이기 좋은 날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단오의 양기라는 것은 불과 같은 성질이지요. 불이 가장 강하게 타오르는 날에 큰돈을 밖으로 내보내면 그 돈이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순간 양기의 불길이 그 돈을 태워버리는 것이지요. 나간 돈이 돌아오지 않거나 그 계약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양기가 강한 날일수록 돈을 모으는 것이지 내보내는 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날은 재물운을 채우는 날이지 쓰는 날이 아닌 것이지요. 큰 돈이 나가면 채워지려던 금전 흐름에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내보내는 타이밍도 가려야 하는 것이지요. 피할 것을 피하셨으면 이제 받으실 차례이지요. 지금부터는 단오에 꼭 하셔야 하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기가 가장 센 날에 이것을 하시면 하반기 재물운이 제대로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 중 하나가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것인데요.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풍습은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이지요. 그냥 머리를 깨끗이 하려고 감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는 양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양기가 모이는 곳을 창포물로 씻어내는 것은 묵은 기운을 전부 걷어내고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쌓인 탁한 기운, 안 풀렸던 금전 흐름, 막혀있던 돈복 이런 것들이 머리에 묵은 때처럼 끼어 있는 것이지요. 창포물로 한번 씻어내시면 그것이 전부 빠져나가고 양기가 가장 센 날에 새로운 재물운이 깨끗한 자리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창포는 말린 것을 사서 물에 우려내시면 되는데요. 구하기 번거로우시면 쑥을 우린 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샴푸로 꼼꼼히 머리를 감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12시에 양기를 받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낮 12시가 되면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현관은 풍수에서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1년 중 가장 강한 양기가 쏟아지는 시간에 그 문을 열어두면 재물운이 집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반대로 문을 꽁꽁 닫아두면 아무리 강한 돈복이 와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여시고 창문도 함께 여러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지요. 집안에 묵어있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양기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금전 흐름이 막혀있던 집도 이 시간에 문만 열어주면 돈복이 다시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셔서 햇빛을 쬐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란다든 공원이든 어디든 상관없는데요. 햇빛이 몸에 닿는 순간 양기가 몸에 스며드는 것이지요. 그 상태에서 하반기 금전운의 목표를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 주시면 됩니다. 문 열고 햇빛 쬐고 목표 한번 떠올리시는 것, 이것만으로 하반기 금전 흐름의 방향이 잡히는 것이지요. 부자가 되려면은 이 2시간을 절대 흘려보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단우과를 쓴다요.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하사했을 정도로 격이 높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냥 더위를 쫓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부채라는 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입니다. 풍수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기운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지요. 즉 막혀있던 금전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해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오는 7월 23일 단오 무렵에 양기가 가장 센 날에 부채를 선물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재물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행위이지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를 받는 순간 내 금전 흐름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돈복이 트이는 것이지요. 예쁜 서큘레이터든 작은 부채든 바람을 이르릴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지요.
가까운 분께 하나 선물하시고 본인도 하나 장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오당일에 그 부채로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시는 것이지요. 바람이 닿는 순간 막혀있던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기운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멈춰있는 돈복은 돈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7월 23일 단오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하게 차오르면서 하반기 금전 흐름의 출발점을 잡아주는 정말 중요한 날이지요.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센 날인 만큼 여러분의 금전운을 위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피할 것을 피하고 가장 원하는 한 가지씩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활짝 열리고 오는 하반기에는 돈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영상 아래에 오는 23일을 앞두고 챙기시면 좋은 풍수 소품들과 물건들을 안내해 두었으니 꼭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돈복까지 전부 챙겨가세요. 그리고 본인의 사주에서 인생의 재물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가족 전체의 금전운을 함께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사주풀이 안내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받는 복보다 함께 나누는 복이 몇 배로 커진다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저희 채널 멤버십에 함께 해주시면 타인을 돕고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댓글창에 단오양기 받아 하반기 돈 활짝 열어갑니다. 이 한 줄 꼭 남겨주세요. 열어두셔야 돈도 들어올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인생 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 되려면 화분은 여기 두면 큰일 납니다. 운을 막아 금전 사라집니다. 여름 장마철 절대 피해야 할 화분 위치. 여러분 혹시 진짜 부자들은 화분 하나를 두는 자리부터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화분, 같은 식물 같아 보여도 그 위치 하나에 따라 그 집의 돈복이 차곡차곡 쌓이기도 하고 소리 없이 새어나가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햇빛이 잘 드는 곳, 보기에 예쁜 자리에 화분을 무심코 올려두십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화분은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이자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매개이지요. 진짜 부잣집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어느 집을 가도 화분이 결코 아무 자리에나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부자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화분의 자리 하나가 그 집의 금전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그 자리, 절대 화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그 자리는 사실 거의 모든 집이 무심코 화분을 올려두는 바로 그 자리라는 점이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집에도 분명 그 자리에 화분이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7월에서 8월 습기가 가득 차오르는 이 여름 장마철에는 화분의 자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요.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던 자리도 장마철에는 재물운을 막아버리는 흉한 자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지요. 들어와야 할 돈이 자꾸 늦어지고 어쩐지 금전 흐름이 답답하게 막혀 있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 집 화분 위치부터 바로 확인하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화분 자리 하나가 그토록 재물을 좌우하는 것일까요? 풍수에서 식물은 그저 잎이 달린 화초가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이지요. 사람이 숨을 쉬듯 식물도 끊임없이 주변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또 내뿜습니다. 그래서 화분한 그루가 놓인 자리는 그 집의 기운이 드나드는 작은
길목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집안 곳곳에 작은 숨구멍이 하나씩 생기는 것과 같지요. 여기서 풍수의 중요한 원리 하나는 집안에는 기운이 잘 흐르는 자리와 막혀버리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는 바람이 부드럽게 돌고 햇빛이 은은하게 머무는 반면 어떤 자리는 공기가 답답하게 고여 있거나 바람이 휘몰아치지요. 풍수에서는 바로 이 흐름의 차이가 그 집의 돈복을 좌우한다고 보는데요. 이때 화분은 기운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챕니다. 좋은 자리에 놓인 화분은 잎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그 맑은 생기를 집안 구석구석 퍼뜨리지요. 이 생기가 바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기운이 막힌 자리에 놓인 화분은 자꾸 시들시들 힘을 잃어가고 결국 그 집의 재물까지 함께 끌어내리고 말지요. 들어와야 할 돈은 자꾸 늦어지고 애써 모아둔 돈은 슬금슬금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화분을 들이기 전에 자리부터 살펴봐요. 어떤 식물을 사오느냐보다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귀한 식물도 잘못된 자리에 놓이면 돈복을 갉아먹는 골칫덩이가 되고, 반대로 평범한 화초한 그루도 제자리에 놓이면 그 집의 큰 재물에 대운을 불러오는 귀한 보물이 되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절대로 화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그 자리, 거의 모든 집이 무심코 화분을 올려놓지만 사실은 들어올 돈을 가로막고 있는 그 흉한 자리가 어디인지 말이지요. 절대로 화분을 두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자리, 바로 텔레비전과 각종 전자제품, 바로 옆자리입니다. 이 이야기 듣고 어머, 우리 집에도 딱 그 자리에 화분이 있는데 하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텔레비전 옆 작은 협탁이 거의 모든 가정집에 푸른 화분 하나쯤 꼭 놓여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야말로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좋지 못한 자리인데요. 텔레비전과 전자제품에서는 끊임없이 뜨거운 열기와 강한 기운, 다시 말해 화의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식물은 본디 푸른 생명의 기운을 지닌 존재이지요. 푸른 잎사귀를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타 들어가 버리고 말지요. 텔레비전 옆에 놓인 화분이 바로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화분이 가진 맑은 생기는 사정없이 흩어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재물까지 함께 타들어가 버려요. 이런 자리에 오래도록 화분을 두신 집에서는 공통된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 버는 돈은 있는데 어쩐지 손에 쥐어지지 않지요. 큰 돈을 쓴 적도 없는데 통장 잔고가 슬금슬금 줄어듭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화분이 시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큰일이 나지요. 시든 식물은 죽은 기운을 집안 곳곳에 퍼뜨리며 그 집의 재물운을 송두리째 끌어내리는 좋지 못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집 텔레비전 옆 화분잎 끝이 요즘 누렇게 변하셨나요? 그건 그 화분이 지금 여러분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텔레비전 못지않게 위험한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름이면 더 많이 두시는 자리, 그래서 더 큰일 나는 자리이죠. 두 번째, 흉한 자리는 바로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이 곧장 닿는 자리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 더위에 시들까봐 시원한 바람 쪽에 일부러 옮겨두시는 분들 정말 많지요. 그런데 그 마음과는 정반대로 이 자리야말로 우리 집 금전 흐름을 사정없이 흩어버리는 무서운 자리이지요. 풍수에서 바람은 기운을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가장 강한 존재이지요. 차곡차곡 쌓아둔 말은 낙엽더미에 거센 바람이 호의 불면 어떻게 될까요? 한자리에 모여있던 낙엽이 사방으로 흩어져 다시는 못 모이게 되지요. 우리 집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화분이 놓여 있다면 식물이 애써 뿜어낸 맑은 생기는 집안에 퍼지기도 전에 바람에 휩쓸려 사라져버려요. 그 집의 금전 흐름도 차분히 모이지 못하고 들어오는
족족 흩어지는 구조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특히 에어컨 바람은 차고 건조하지요. 풍수에서 이런 바람은 식물의 생기를 가장 빠르게 말려버리는 흉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에 둔 화분은 며칠만 지나도 잎끝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 말은 잎이 죽은 기운을 퍼뜨리며 그 집의 재물까지 함께 메말라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진짜 부잣집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에어컨 아래나 선풍기 정면에 화분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바람길에서 비껴난 자리에 화분을 두지요. 혹시 우리 집에도 에어컨 아래에 화분이 놓여 있다면 오늘 영상 끝나신 뒤에 꼭 자리부터 옮겨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자리보다 더 충격적인 자리가 또 있어요. 진짜 부잣집들은 절대로 두지 않는 자리, 들어오던 돈복이 한순간에 새어나가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흉지는 진짜 부잣집들이 절대로 화분을 두지 않는 자리예요. 바로 주방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바로 옆자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주방 창가나 싱크대 옆에 작은 화분을 하나씩 두시지요. 요리하면서 푸른 잎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들 하시고요. 그런데 풍수에서 보면 이곳이야말로 돈복이 줄줄 새어나가는 가장 흉한 자리이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싱크대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흐르지요.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가스레인지에서는 불이 타오르는데 물과 불, 이 두 기운은 풍수에서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상극이에요. 가뜩이나 기운이 어지러운 그 자리에 화분까지 떡하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른 생명의 기운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기운이 더 사방으로 튀고 흔들립니다. 그 결과 들어오던 재물이 한자리에 차분히 모이지 못하고 줄줄 새어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지요. 게다가 주방은 음식 냄새와 기름기, 뜨거운 김으로 가득한 공간인데요. 그곳에 둔 화분은 잎에 기름기가 끼고 흙도 빨리 상해버리지요. 시들시들 힘을 잃어가는 화분, 그게 바로 그 집복이 슬금슬금 새어나가고 있다는 흉한 징조입니다. 분명 알뜰하게 살림하시는데 어쩐지 매달 통장이 텅 비어가는 느낌 받으셨다면 한번 주방을 둘러보세요. 부잣집 주방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화분을 두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 못지않게 위험한 자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어쩌면 이 마지막 자리가 가장 충격적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흉한 자리. 어쩌면 오늘 알려드린 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자리이지요.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자리에 큼지막한 화분 하나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지요? 보기에는 멋스럽고 손님 맞이하기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이 자리는 정말 큰일 나는 자리예요. 진짜 부잣집들은 절대로 이 자리에 화분을 두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그 집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입구이지요. 한 집안의 금전 흐름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입구 정면에 화분이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귀한 손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순간 바로 앞에 커다란 짐이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영 불편해서 발길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을 찾아온 돈복이 정면에 놓인 화분을 보고 그대로 발길을 돌려버리는 것이지요. 그 집에 들어와야 할 큰 대운까지 이 화분 하나 때문에 막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짜 부잣집들은 두더라도 살짝 비스듬히 옆쪽으로 비켜서 둡니다. 들어오는 재물의 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집 현관문을 열면 정면에 화분이 놓여 있나요? 그렇다면 그동안 들어오려던 돈복이 그 화분에 가로막혀
자꾸 되돌아갔던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흉한 자리들을 다 피했다면 화분은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진짜 부잣집들이 일부러 골라서 화분을 두는 그 귀한 명당 자리를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하실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진짜 부잣집들이 일부러 골라서 화분을 두는 그 귀한 자리, 우리 집 돈복을 솔솔 끌어당기는 명당 자리가 어딘지 말이지요. 이 자리만 잘 잡으셔도 그동안 막혀있던 금전 흐름이 풀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자리는 바로 거실 동남쪽 방향입니다. 풍수에서 동남쪽은 예로부터 재물방이라고 불러왔어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드는 그 방향, 그 자리가 바로 한 집안의 돈복이 모여드는 가장 귀한 자리이지요. 부잣집을 한번 둘러보시면 거실 동남쪽에 푸르고 잎이 넓은 화분 하나가 떡한 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둔 화분한 그루가 그 집의 재물운을 끌어모으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집 거실 동남쪽이 어딘지 모르시겠다면 아침에 해가 가장 먼저 따스하게 드는 그 자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집의 보물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자리는 현관 옆 비스듬한 자리인데요. 앞에서 현관문 정면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현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요. 오히려 현관 근처는 들어오는 재물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다만 그 위치가 정면이 아니라 살짝 옆으로 비켜선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이 아닌 왼쪽이나 오른쪽 비스듬한 곳에 화분을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재물의 길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그 옆에 선 푸른 화분이 들어오는 돈복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집안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들어올 때 옆에서 살며시 안내해드리는 것과 같지요. 세 번째 자리는 햇빛이 은은하게 드는 밝은 창가입니다. 단 너무 뜨거운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는 창가는 피하셔야 하지요. 그곳은 오히려 식물이 시들기 쉬운 자리니까요. 부드럽고 밝은 빛이 머무르는 창가, 바람이 살랑살랑 통하는 그런 자리가 화분에게 가장 좋은 보금자리인데요. 이런 자리에 놓인 화분은 잎이 윤기 있게 반짝이고 생기가 넘치지요. 그 맑은 생기가 집안 구석구석 퍼지면서 들어온 재물을 차분히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자들이 거실 창가 한쪽에 늘 화분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좋은 자리에 두셨다면 그 화분을 절대 자주 옮기지 마세요. 풍수에서 화분은 한 자리에 차분히 머물러야 그 자리의 기운을 받아 재물운을 단단히 다집니다. 자꾸 이리저리 옮기면 모이려던 돈복이 따라서 흩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한번 자리를 정하면 좀처럼 옮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화분으로 큰 대운을 부르는 부잣집들의 조용한 비결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화분을 두셨다고 해도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할 것이 있어요. 특히 지금 같은 7월 장마철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는 자리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지요. 이것을 놓치시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둔 화분도 오히려 돈복을 맞게 되지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화분을 두셨다고 해도 이걸 놓치시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바로 지금 같은 7월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기에 꼭 챙기셔야 할 화분 관리 비결이에요. 풍수에서 습기는 그냥 축축한 물기가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무겁게 짓누르고 들어오던 재물까지 끈적하게 발목 잡는 무서운 존재예요. 장마철에 평소엔 잘 흐르던 금전 흐름이 갑자기 막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리고 이 습기를 가장 먼저 받아내는 게 바로 우리 집 화분이에요. 화분의 흙은 습기를 머금기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그러니 이 시기엔 화분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시든 잎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건 큰 징조예요. 시든 잎은 죽은 기운을 집안에 퍼뜨리며 그 집 재물운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잎이 보이시거든 아까워하지 마시고 당장 가위로 잘라내 주세요. 두 번째, 흙 표면에 곰팡이가 피거나 하얀 가루 같은 게 보이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곰팡이는 풍수에서 가장 흉한 죽은 기운의 상징이지요. 그 집의 금전운에 직격탄을 날리는 흉한 징조예요. 당장 흙을 갈아주시거나 햇볕 좋은 날 흙을 말려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화분 아래에 물받침에 물이 고여 있다면 지금 당장 비워주세요. 풍수에서 고인물은 썩은 재물을 뜻합니다. 들어오던 돈복도 그 고인물 앞에서 멈춰버리지요. 부잣집들은 물받침을 매일 비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것 하나만 따라 하셔도 금전 흐름이 달라집니다. 풍수에서 여름은 한 해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솟구치는 계절인 동시에 그 기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금전 흐름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가까운 비결이 바로 우리 집 화분안 구루를 어디에 두느냐이지요. 올여름에 우리 집 화분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몇 달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올여름의 화분 자리는 곧 다가올 하반기 재물운을 미리 심어두는 소중한 씨앗인 셈이지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재물운에 좋은 화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단순히 좋은 자리, 나쁜 자리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내 인생 전체의 재물운이 어떤 구조인지 한 번쯤 사주풀이로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불안해 하시면서 이것저것 하시는 것보다 내가 타고난 재물운의 방향을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지요. 지금 내가 돈이 모이는 시기인지 아니면 지켜야 하는 시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사주풀이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는 멤버십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멤버십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을 모아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쓰고자 해요. 개운법 중에서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금전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요. 옛말에 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돌아온다고 했지요. 멤버십에 가입해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나눔의 기운이 여러분께 더 큰 돈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그 나눔의 복이 여러분의 금전운을 더 크게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우리 집 화분은 어디에 있는지 한 줄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나누면 더 큰 재물복이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